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코텀스 2020 개정 강의 내용입니다. 인코텀스 2010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코텀스 2020의 개정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인코텀스 2010에서 20으로 개정이 되면서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2010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거기에다가 일부 추가되는 내용 또 변경되는 내용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그런 강의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같이 봐주시고요. 1번 개요 보시면 인코텀스는 처음에 1936년에 개정이 됐는데 무역환경 상관왕의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코텀스를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약 한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최근에는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요. 무역환경 그리고 상관행 특히 뭐 운송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변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은 8차 개정, 8번째 개정 내용이 되고요. 인코텀스 2020은 말 그대로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19년도 10월 중순 정도에 되었는데요. 시행은 2020부터 되게 됩니다. 혹시 시험에서도 무역 환경이라든가 상관행의 변화 때문에 개정이 된다. 이런 내용들 정도 챙겨가시고 8번째 개정이다라는 정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요. Differences between Incoterms 2010 and 20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Incoterms 2020의 설명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2020으로 개정되게 된 이유 중요한 내용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요 부분이 아마도 2020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변경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 영어로 혹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영어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내용도 같이 보는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괄호 1번에 보시면요. 그 첫 번째 변화의 내용입니다. Bills of Lading 선화증권인데요. With an onboard notation 본선 적재의 부기입니다. And the FCA Incoterms rules FCA에 있어서 본선 적재 부기를 표시하는 선화증권의 제공 이런 내용들이 2020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Where goods are sold FCA FCA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요. For carriage by sea 근데 FCA인데요. 해상으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FCA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스 조건이죠. 그런데 이제 해상으로 이렇게 FCA를 사용해서 해상 운송에서 FCA를 사용하는 경우 sellers or buyers 매도인이나 매수인인데요. Or more likely their banks where a letter of credit is in place. In place 하면 뭐 준비되다,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만약에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 준비가 된 경우에 그들의 은행이 또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뿐만 아니라 그 신용장과 관련되어 있는 신용장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들도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might want 이렇게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은행들이 원할 수 있는데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본선 적재가 되어 있는 비엘을 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FCA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인도에 증빙만을 하면 되는데 그게 반드시 BL과 같은 운송 서류일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BL을 통해서 인도를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BL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뭐 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BL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반드시 들어올 텐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FCA에서의 BL, 그 중에서도 BL상에 본선 적재 부기가 있는 BL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However, 그러나 Delivery under the FCA rule is completed before the loading of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자, 한 문장 다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FCA 규칙 하에서의 인도는 완료가 된다. 언제 완료가 됐냐면 물품이 본선에 온보드 되기 전에 본선
적재가 되기 전에 완료가 된다. 그래서 FCA에서는 운송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선 적재가 되고 나서 인도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운송인한테 넘겨주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마무리되는데 It is by no means certain that 자, by no means 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That the seller can obtain an onboard bill of lading from the carrier. 운송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본선 적재 비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인도하고 나서 뭐 복합운송 증권 같은 걸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F 조건에서 매도인은 운송 서류가 아니라 인도의 증빙만을 인도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That carrier is likely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자,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 계약 하에서 is likely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To be bound and entitled to issue an onboard bill of lading. 그 본선 적재의 편화증권에 be bound 구속이 되고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데 only once the goods are actually on board. 실제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다음에서야 운송인이 이런 본선 적재 부기가 되어 있는 비예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권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FCA에서 이제 비예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 실무와 FCA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to cater for this situation. cater for 하면 무엇에 대응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FCA A6B6 of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의 A6와 B6에서 자, 그 뒷부분에서도 다시 나올 텐데요. Incoterms 2010과 2020에서 약간의 차이가 또 있는 부분이 그 배열의 순서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순서, 그 숫자가 조금 달라졌는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이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2020에서는 FCA 규칙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now provide for an additional option.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선택 사항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런 규정들을 새로 추가적인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The buyer and the seller can agree that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할 수 있다. The buyer will instruct its carrier.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인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거예요. 자, F 조건이니까 매수인이 운송 수단을 보내고 그다음에 운송인을 섭외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매수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운송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나서 운송인에게 지시한다는 겁니다. To issue an onboard bill of lading to the seller. 매도인에게 이런 본선 적재 선화 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도록 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F 규칙에서는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했다는 인수증 정도를 받으면 되는데 비예를 달라라고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매도인이 비예를 받아서 넘겨주기로 둘이 합의를 했다면 매수인이 운송인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매도인에게 이런 비예를 특히 본선 적재가 되어 있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비예를 넘겨줘라라고 미리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After loading of the 물품을 적재하고 나서 이제 본선 적재를 하고 나서요. The seller then being obliged to tender that bill of lading. 그런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그때야 obliged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tender 여기서 tender는요 동사로 쓰여서 제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비예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To the buyer 매수인에게 typically through the banks 전형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신용장의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용장이나 추심 상황에서 이런 비예를 받아가지고 특히 또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전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CC recognizes that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식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데 despite this somewhat unhappy union between an onboard bill of lading and FCA delivery 그 본선 적재 BL과 그리고 FCA에 의한 인도의
unhappy, 좀 행복하지 않은 좀 이상한 적절하지 않은 이런 결합에도 불구하고 this cater for 자 이건 뭘 위한 것이냐면 a demonstrated need in the marketplace 실제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역을 하는 그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가 있다는 게 demonstrated 보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FCA에서 본선적재 선화증권 꼭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실무상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부적절한 유니언 결합이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라는 설명이에요. Finally 마지막으로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자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even where this optional mechanism is adapted adapt는 채택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선택적인 메커니즘이 이걸 기재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추가적인 온보드 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BL을 공급하도록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the seller is under no obligation to the buyer.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어떠한 의무도 없다. As to the terms of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의 조건에 as to 관해서는. 그러니까 F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런 추가적인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송 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없다. 이건 매수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매도인과 합의가 있었다면 운송인에게 지시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매수인이다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Does it remain true to say that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로 남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직도 참이냐? Where containerized goods are delivered by the seller to the buyer. 컨테이너에 담겨진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 by handling over a carrier before loading onto a ship.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계하여서 이렇게 인도하는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에 the seller is well advised. 매수인은 잘 통지되었다. 잘 권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잘 권고한다. 매도인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To sell on FCA terms rather than the FOB terms. FCA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FOB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더 괜찮다,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아직도 진실이냐? 그러니까 좀 말이 긴데요. 컨테이너 물품에 대해서 FOB를 사용하는 것보단 그래도 FCA를 사용하는 게 이런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온보드 노테이션이 붙어있는 BL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컨테이너 물품에는 FOB보다는 FC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yes.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이다. 그렇다이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물품에는 아직도 FCA를 쓰는 것이 맞다라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Where Incoterms 2020 have made a difference, however. 근데 인코텀스 2020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데 차이를 두었는데 그렇지만 그 차이를 where 여기서는 어떤 부분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를 둔 부분은 is that where such a seller still wants or needs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매도인이 아직도 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보드 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본선적재 부기가 되어 있는 bill of 선화증권을 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인코텀스에서 뭐 차이를 좀 두었다라는 겁니다. The new additional option in the FCA term, FCA 규칙에서 FCA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이러한 선택상 온보드 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BL을 공급하도록 하는 A6B6 makes provisions for such a document. 그러한 서류, such a document 이런 데다 괄호 뚫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편하겠죠. 그러한 서류가 뭐냐? 본선 적재 부기가 붙어 있는 BL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